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과 상원에서 연달아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서 비은행 부분 모기지 대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SVB 사태만큼의 파장은 아니지만 여튼 거의 1년 만에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우려를 자극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월가 매체들도 지속해서 관련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문제가 경제를 직격할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리쿠마루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죠. 코말 스리쿠마루가 CNBC 나와서 말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뭔가가 금융 부분에서 점점 오고 있다. 금융 시스템 안전하다고 말했었던 옐런 장관조차 지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올해 상반기 안에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금리 인하의 배경이 인플레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 옐런 장관은 우려감 표시하면서도 이게 체계적인 위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체계적인 위험이 많이 쌓였고 이제 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질문자가 트리거가 뭐냐고 물어요. CNBC 앵커가. 이 앵커가 이날 블룸버그 기사를 봤나 봐요.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보유한 상용용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트리거가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너무 나라가 어려워서 말 헐값에 던지면 시장이 스크래치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리쿠마르가 트리거를 정확하게 추측하는 건 어렵지만 중국도 뭐 가능성은 될 수 있다. 근데 유럽, 일본도 상용 부동산 문제가 있다. 사실 한국도 자산운용사에서 팔았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사실 많이 손실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튼 스리쿠마르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런 게 나는 왜 옐런이 세계적인 위험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금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일찍 움직일 것이다. 양적 긴축에서 완화로 빨리 전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될 것 같고 한 번에 50bp 인하는 사태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6번에서 8번의 인하 즉 25bp를 한 번 인하라고 볼 때 150bp, 180bp 인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업률을 치솟는 거는 막을 텐데 문제는 인플레와의 싸움을 연준이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인플레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같은 날 나온 골드만삭스 견해가 있어요. 균형 감각 유지해야 되니까 함께 가져왔습니다. 골드만삭스 팟캐스트에서 가져온 대목인데 이분이 라이언 내쉬라는 분인데요.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 연구 그룹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작년에 발생한 일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 정도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금융권은 여전히 합리적인 상황에 있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과 다세대 주택, 일부 주거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손실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아주 일부분의 문제고 상업용 부동산 봤을 때 포트폴리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은행의 대출 중 약 20%를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거는 10% 미만이고 100억 달러 미만 은행 자산 규모 대출의 25%가 상업용 부동산 1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은행의 13에서 14% 정도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 이상이 150억 달러 미만 자산을 가진 은행에 몰려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4년 올해 작년보다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떤 파국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문제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초에 겪었던 SBB 은행 파산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은행 몇 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은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자, 은행에 체계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는 스리쿠마르나 전혀 체계적인 위험이 없다고 보는 골드만삭스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는 둘 다 내다보지 않습니다. 왜냐? 스리쿠마르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예 엄청난 위험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리의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이냐 문제로 귀결되는 그런 논쟁이 되겠습니다. 은행권의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해서 이게 빠르고 격렬한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소프트 랜딩 기조 하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가 될지 그것을 은행권 위험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버즈가 나오는 은행권 위험이 그것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우려는 나옵니다. 여튼 옐런 장관이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위험 섞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버즈는 충분히 되는 상황이죠. 또 BTFP가 예정대로 다음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 기사 보시면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그러니까 NYCB에 국한된다면 BTF 만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봄 은행 위기를 본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를 찾기 위해 이 건초를 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일대 교수인 이 윌리엄 잉글리시 이분은 BTF 만료가 충분히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난해 3월 이거보다 훨씬 엄청난 사태도 완전히 막아버린 미국 정부 역량이 검증됐기 때문에 쉽게 위험에 빠진다고 단언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금리 인하 경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혹시 이게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좀 더 이럴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이트가 여러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어요. 제가 그렇게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저를 잘 활용하셔서 각자의 무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